안녕하세요. 김신철 변호사입니다.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지급불능 상태에 놓인 선량한 채무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들이 제도의 절차를 준수해서 사건을 진행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, 소위 말하는 법조 브로커를 통해서 사건을 잘못 진행하게 되면 자칫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대표적으로 사기회생죄라는 것이 있는데요.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범하는 범죄입니다. 그래서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한다든지, 또 허위로 채무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 사기회생죄가 성립합니다. 이 사기회생죄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확정되면은 비로소 기소가 되고, 그 전에 미수법은 처벌되지 않습니다. 이 사기회생죄는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 자, 이 사기회생죄가 성립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. 채무자 임꺽정 씨가 있다고 하면 이 임꺽정 씨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. 이 임꺽정 씨가 법원에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면 법원은 개인회생 채권자로 등재된 채권자들에게 그 채권자들의 각 채권 비율에 따라서 변제 금액을 배당하게 되겠죠. 그런데 이것을 악용해서 만약에 임꺽정 씨가 홍길동 씨에게 금전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홍길동 씨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차용증을 거짓으로 제출하고, 또 홍길동 씨에게 개인회생 변제금이 배당되도록 이렇게 서류를 꾸몄다면 결국에는 일반 채권자들의 배당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채권자를 해야 하는 목적으로 허위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되겠죠. 그래서 사기회생죄가 성립하게 됩니다. 이 밖에도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을 숨기고 소득을 낮추어서 허위로 신고를 한다든지, 재산을 친구의 명의로 돌린 후에 청산가치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역시 사기회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회생에 관해서 특이한 죄로 보고와 검사 거절의 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.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이나 회생위원으로부터 금전 수입 지출, 그 밖에 재산상의 업무 보고에 관해서 그 요구를 받고도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에 바로 이 보고 거절죄에 해당하게 됩니다. 또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재산 상황의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를 했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역시 이 보고와 검사 거절의 죄가 해당됩니다.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. 따라서 보정명령 같은 법원에 보고 시정 요구가 발령된다면 성실히 임해야 되겠습니다. 오늘은 개인회생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.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통해서 성실하게 서류를 준비해서 사건을 진행하면 별 문제 없이 최종 면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